안녕하세요. 네, 바르다 정형외과의 김효정 원장입니다. 비욘디 시청자분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무릎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제 주제를 좀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 그 무릎이 아프고 시린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이상하게 무릎이 아픈데 이거 혹시 수술해야 되는 거는 아닐까? 이렇게 걱정되셔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걱정을 좀 덜어드리려고 왔습니다. 무릎은 아주 심한 상태가 아니라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무릎 수술 함부로 받지 마세요. 어, 수술 없이 확실하게 치료하기라는 주제이고요. 제가 수술 없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운동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어, 무릎은 허벅지 뼈인 이 대퇴골, 그리고 이제 정강이 뼈인 이 경골이 만나서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뼈끼리 맞닿는 부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연골이라고 하는 쿠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허벅지뼈 연골과 그 정강이뼈 연골 사이에 그 연골판이라고 하는 쿠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연골이 반복적인 사용으로 닳게 되면 연골 밑에 뼈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심해지면 이제 뼈끼리 부딪히고 통증이 생기고 물이 차고 이렇게 걸을 때 뿌드득 뿌드득 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질환을 무릎 관절염이라고 해요. 일단은 이제 정형외과에 오시면 대부분 이제 무릎 엑스레이를 먼저 찍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 엑스레이에서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보고 단계를 나눠요. 어 그 무릎뼈 사이 간격이 이제 1 단계, 2 단계, 이제 이때는 이제 간격이 비교적 넓고 3 단계, 4 단계로 가면서 간격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4 단계에서는 뼈끼리 부딪히게 되는 단계입니다. 1 단계나 2 단계에서는 간격이 넓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3 단계나 4 단계에서는 통증과 부종이 심해져서 걷기가 좀 힘들고 걷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주사로 조절을 하기도 하고 그 주사를 맞아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수술을 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관절경 변형 절제술이에요. 일명 그 레이저 수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고주파 기구를 쓰기 때문에 레이저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실제로 레이저를 쓰지는 않아요. 무릎에 이제 수술은 되게 간단해요. 두 개의 구멍을 뚫고 한쪽에는 카메라를 집어넣고 한쪽은 기구를 넣어서 그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런 이제 너덜너덜한 조직을 정리하고 연골과 연골판을 다듬는 수술이에요. 좀 쉽게 생각해서 그 무릎 속을 청소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어 주사로 조절 안 되는 급한 통증은 이게 빨리 줄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 있는 환자는 효과가 짧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얼마 안 지나서 또 물이 차고 아플 가능성이 커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천하지 않는 수술입니다. 두 번째 수술은 일명 연골 재생술이라고 해요. 수술명은 미세골절술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이 사진에 이제 연골이 좀 닳아 있잖아요. 그 연골 밑 뼈에 이게 작은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골수 세포가 새로운 연골을 형성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연골이 자라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자기 회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좀 젤리같이 보이는 줄기세포를 함께 주사를 하기도 해요. 이게 보통 뭐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효과가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연골 재생술, 미세골절술 거기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경과가 좋아서 성공하면 참 좋아요. 근데 현실적인 벽이 높습니다. 최소 6 주에서 3 개월 이상 목발을 짚으면서 다리를 땅에 짚으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육이 많이 빠져서 재활 운동을 오래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잘 재생이 되면 좋지만 연골이 잘 재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줄기세포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세 번째는 무릎 교정술이에요. 음 지금 이제 왼쪽의 사진에 이게 파란색 라인을 보면 이게 살짝 이게 이제 똑바르지가 않고 이제 오다리가 있는 건데, 그 무릎에 오자다리가 있고 안쪽의 연골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하는 수술이에요. 오자다리가 있으면 요 부분, 이 몸무게가 안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오자다리를 교정해서 무릎에 실리는 체중을 요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수술입니다. 마찬가지로 X자 다리가 있고 바깥쪽이 닳아 있으면 그 체중을 안쪽으로 옮겨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관절염에 아주 좋은 수술이고 젊은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수술이에요. 그치만 단점이 있겠죠. 뼈가 붙을 때까지 금속판으로 고정을 해야 하는데 금속판 때문에 아프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뼈가 다 붙고 나면 금속판을 보통 제거하는 2차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뼈를 이게 잘랐다가 붙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소 6주 목발을 짚고 2 개월에서 3 개월 이상 긴 재활 기간이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수술할 때 잘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과하게 교정될 경우는 O자 다리를 교정하려고 했다가 X자 다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수술, 환자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수술일 거예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전체 치환술은 무릎 전체를 바꾸는 건데, 이제 이 수술 같은 경우는 그 닳아 있는 한쪽만 바꾸는 수술이에요. 장점은 이제 전체 치환술에 비해서 내 무릎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겠죠. 어 한쪽에 연골이 많이 닳아서 수술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쪽에도 연골이 닳아 버리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전체 인공관절로 재수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이 기계이기 때문에 솔직히 영구적이진 않아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부분 치환술을 하더라도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 관절보다는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전체 치환 수술이에요. 그 왼쪽에 MRI를 보면 그 안쪽 연골, 바깥쪽 연골, 그 안쪽 연골판 뭐 모두 막 닳아 있습니다. 이래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때는 무릎뼈를 전체적으로 절제를 하고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합니다. 일단은 수술 자체가 앞서 말한 수술들보다 커요. 그 뼈를 통째로 깎아내고 거기다 금속을 받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 확률이 더 높습니다. 또 인공관절이 기계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무릎은 뭐 양반다리도 할 수 있고 무릎 꿇고 앉을 수도 있고 운동 범위가 넓은 반면에 인공관절 수술은 운동 범위가 좀 좁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부분 치환술과 마찬가지로 제 전체 치환술도 지금 굉장히 그 금속이랑 기계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영구적이진 않아요. 너무 일찍 수술하면 추후 재수술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재수술이 난이도가 훨씬 높고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요. 자, 5 가지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 수술을 봤더니 나 갑자기 수술을 하고 싶어졌어.' 하는 분들 없을 겁니다. 수술은 무릎 기능이 망가져서 주사 치료로 듣지 않고 통증 때문에 걸을 수 없게 된 무릎을 걸을 수 있게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술하고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무릎 관절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청자분들, 그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껏 뛸 수 있고, 그리고 주변 분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무릎을 원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치료 방법 설명하기에 앞서서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무릎은 우리가 허벅지뼈라고 부르는 대퇴골, 사실 용어가 한자어랑 그 의학 용어는 보통 한자어로 되어 있고, 그 이제 한자어랑 한글이 좀 섞여 있어 가지고 둘 다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쓰다 보면 좀
아무래도 저도 의학 용어가 좀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좀 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강이뼈라고 부르죠. 경골. 그리고 이제 무릎 앞쪽에 뚜껑뼈라고 부르는데 슬개골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뼈가 만나고 이를 이제 대퇴사두근이 감싸고 있는 하나의 관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관절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골과 대퇴골이 만나는 경골대퇴관절면이 있어요. 위아래 뼈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무거울수록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정직하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 관절면은 앞쪽에 있는 슬개골과 대퇴골이 맞닿는 슬개대퇴관절면이에요. 무릎 앞뒤가 맞닿는 부위인데 여기는 이제 무릎을 우리가 펴고 있을 때는 하중이 별로 안 실려요. 그렇지만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면 이 관절면에 실리는 하중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좀 보면 허벅지 앞쪽에 이제 대퇴사두근이 체중을 버티려고 강하게 이제 당기면서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절면이 이 방향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면 하중이 증가한다. 그래서 두 가지 경골대퇴관절면은 무거우면 하중이 증가하고 슬개대퇴관절면은 많이 굽히면 하중이 많이 실린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수술 없이 관절염 이겨내는 관점 치료 3대 비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제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무릎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비법, 체중 감량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살을 빼라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제 체중이 단 1kg만 줄어도 무릎이 느끼는 하중이 4kg이 이제 가벼워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무릎의 나쁜 습관 고치기. 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맞고 주사를 맞아도 이제 매일 연고를 갉아먹는 행동을 반복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피해야 할 자세와 피해야 할 운동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릎에 좋은 허벅지 근육 운동입니다. 이게 좀 제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자, 튼튼한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을 감싸는 천연 보호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관절로 가는 충격을 이제 근육이 대신 흡수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체중 감량. 여러분 체중 줄이세요라는 말 병원 가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누구나 아는 뻔한 얘기 같지만 왜 정형외과 의사인 제가 이거를 또 강조하는지 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이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4kg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1kg이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4kg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연골이 훨씬 빨리 닳겠죠.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체중이 10%만 감량을 해도 무릎의 통증은 절반 가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절반이면 웬만한 진통제보다 효과가 강력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무릎 전문가 집단이에요. 대한슬관절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BMI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 되는 이제 과체중인 분들한테는 무릎이 아플 경우 최소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70kg면 3.5kg 이상을 빼세요. 그리고 60kg면 3kg 이상 빼세요. 그리고 10kg 이상의 체중 감량을 할 경우는 관절 기능이 2배 이상이 향상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정상 체중인 사람한테 체중 감량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분들이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면 근육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 체중 감량보다 제가 말씀드릴 습관 교정하는 것과 허벅지 근력 운동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빼야 될까요? 무조건 굶는다.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체중 감량 핵심이 이제 세 가지인데, 일단 식단 조절, 적게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적게 먹는 것보다는 이제 저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늘리는 건강한 식단이 중요해요. 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같이 하는 거예요.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달리기, 계단 걷기 운동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좋은 운동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관절염 있는 무릎에는 안 좋아요. 무릎에 하중을 좀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면서 운동하는 게 좋은데, 실내 자전거 운동, 그리고 이제 뭐 수영 같은 운동, 수중 걷기도 좋고, 네, 그런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칼로리를 태우고 허벅지 근력 운동해서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지 요요 현상이 오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저히 이제 식사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 언론에 많이 나와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인데 이게 비만 치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런 약물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약으로 살을 빼는 경우에 근육이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단백질이 높은 식사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이따 말씀드릴 허벅지 근력 운동 반드시 병행하셔야지 무릎 건강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하라고 하면 다들 이제 떠올리는 게 어 닭가슴살 샐러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식으로도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 콩이 듬뿍 든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그릇을 좀 작은 걸로 쓴다든가, 찌개에는 이제 감자나 호박보다 이제 두부를 좀 많이 넣어서 단백질을 높이고, 생선구이나 뭐 삶은 돼지고기 그런 이제 음식들은 단백질 보충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찌개 많이 드시잖아요. 나트륨이 부종을 많이 일으키고 이제 체중 감량을 방해하기 때문에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식단 구성을 하면 한식으로도 충분히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뭐 체중 감량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무릎의 나쁜 습관 고치기, 그리고 이제 무릎에 좋은 허벅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원장님, 무릎이 아픈데 달리기 해도 되나요?" "무릎 아픈데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 많이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제 답은 무릎 상태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셨을 때 병원 가면 듣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 일하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휴식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오히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음 우리가 하체 운동을 하는 이유는 결국 무릎을 지탱해 줄 허벅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근육을 키우겠다고 무조건 무거운 거를 좀 많이 들거나 무릎을 깊게 굽히는 스쿼트 운동 그런 걸 많이 하면 근육이 생기기도 전에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아 없어집니다. 어 병원에서 휴식하라는 얘기는 아예 운동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릎에 해가 되는 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에 걸리는 하중은 최소로 하되 허벅지 근육만 최대로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 무릎에 해를 주고 어떤 운동이 무릎을 살리는 운동인지 좀 알아볼게요. 자, 표를 볼게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두 다리로 서 있을 때 무릎에 가는 하중을 1 이라고 했을 때 각 운동별로 무릎에 얼마나 하중이 실리는지를 정리한 표예요. 일단 빨간색부터 좀 볼 건데요. 달리기. 요즘 많이 하시죠? 좋은 운동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속도를 내면서 이제 굽히다 보니까 무릎 앞쪽에 슬개 대퇴관절에 하중이 7 배에서 8 배까지 걸려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보다 계단 내려오기가 더 좀 위험합니다. 이게 계단 내려오기는 체중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체중의 6 배까지 무릎에 하중이 실립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아 있기, 무릎 꿇고 청소하기, 이거 정말 안 좋은 건데 이제 무릎을 맷돌로 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반대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볼게요. 자, 누워서 다리 펴서 들기, 저희가 이제 하지 직거상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런 운동들 무릎의 하중이 1 보다 안 실리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앉아서 무릎 펴기,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뭐 1.5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좋은 운동이고, 고정식 실내 자전거 이제 안장이 체중을 받쳐주기 때문에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걷는 아쿠아 워킹, 물속에서는 무릎의 하중이
절반 이하로 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은 관절은 아끼면서 근육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무릎에 아주 좋은 운동들이에요. 자, 주의가 필요한 운동들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평지 걷기나 계단 오르기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좋다고도 할 수 있고 안 좋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무릎의 하중이 제법 나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표시한 게 스쿼트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라고 권해요. 근데 얘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30도 이하의 미니 스쿼트 같은 경우는 하중이 1.5에서 이 정도로 아주 적게 실리는데, 30도를 넘어가면서 2.5에서 3.5, 그리고 그 60도 이상, 90도 이상의 딥 스쿼트 같은 경우는 무릎의 하중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런지나 뭐 점프 후 착지 같은 것도 이제 보시다시피 무릎의 하중이 아주 많이 실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 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피해야 할 자세인지 아셨을 거예요. 첫 번째, 쪼그려 앉기. 뭐 밭일하거나 정비 작업할 때 무심코 많이 굽히실 거예요. 무릎의 압력이 체중의 8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뒤쪽 연골판이 맷돌에 갈리듯이 이렇게 파열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둘째, 뭐 집안에서 이제 무릎 꿇고 청소하거나 일하는 거, 관절을 끝까지 꺾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릎에 직접적으로 하중이 가요. 이것도 슬개 대퇴 관절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무릎을 많이 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단 내려오기. 계단 내려올 때는 아까 많게는 체중의 6배까지 하중이 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급해서 쾅쾅쾅 발을 내려 디딜 때는 무릎에 걸린 하중이 7배에서 8배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골에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자세 중에 하나예요. 시청자분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나 그 뭐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밭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어 이런 분들을 위한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인터넷 쇼핑에 요렇게 좀 검색을 해 보세요. 이동식 작업 의자, 뭐 쪼그리 의자, 가든 스툴. 이게 무릎을 쪼그리지 않고 이동식 의자만 써도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90%가 사라집니다. 특히 그 바퀴가 달린 의자 쓰면 앉은 채로 이제 옆으로 이동하면서 뭐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낮은 곳 청소하실 때 무조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 연골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이 작은 의자 하나 쓰는 것으로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우리가 10년에서 20년을 늦출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피해야 할 운동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표 보셔서 아실 텐데, 첫 번째 달리기. 앞서 말했듯이 좋은 운동이에요. 좋은 운동이지만 슬개 대퇴 관절에 가해진 압력이 체중의 7배에서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딥 스쿼트와 런지인데, 얘는 이제 무릎을 많이 굽히기 때문에 무릎을 60도에서 90도 이상 굽히는 순간 하중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근육이 생기기도 전에 연골이 다 닳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점프와 줄넘기인데, 특히 착지할 때 무릎 하중이 체중의 무려 15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운동들 모두 건강하고 젊은 분들한테는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남은 연골을 더 빨리 닳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에 좋은 허벅지 근육 운동, 즉 꼭 해야 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세 가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이제 그 뭐 미국 정형외과 학회, 그리고 이제 국제 골관절염 학회, 그리고 미국의 이제 류마티스 뭐 학회 등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무조건 하라고 하는 운동들이에요. 첫 번째,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에요. 이제 뭐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염을 예방을 하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숱하게 많이 증명이 된 얘긴데요.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그 대퇴사두근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절염 발생 위험이 20에서 30%나 낮았어요. 그리고 1만 명 넘는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대퇴사두근 근력 운동이 통증을 줄이고
그 무릎 기능을 살린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수없이 많은 연구에서 그 대퇴사두근 운동이 무릎 수명을 늘린다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쿠아 워킹, 즉 물속에서 걷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실내 자전거 타기 운동도 이제 모든 학교에서 예외 없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운동들은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관절염 환자분들은 그냥 무조건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하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들이에요. 좀 이제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하세요. 뭐 요 한마디만 하면 사실 환자분들이 나 그래서 무슨 운동해야 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가 많아요. 제가 준비 운동부터 총 4 단계로 좀 나누어서 정리했어요. 그 운동 용어가 또 영어랑 한자어 막 섞여 있어 가지고 그 쉬운 말도 좀 써 놨으니까 같이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0 단계는 일단 이제 준비 운동에 해당돼요. 그 근력 운동하기 전에 굳어 있는 대퇴사두근을 부드럽게 풀어지는 스트레칭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1 단계 재활 초기 운동, 대퇴사두근 힘주기 큐 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펴서 들기, 하지 직거상 운동이라고 하고, 무릎 펴서 버티기, 등척성 슬관절 신정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들은 무릎 관절을 굽혔다 폈다 이렇게 쓰지 않고 거의 이제 근육만 자극하는 운동들이라서 그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뭐 인공관절 수술하고 이렇게 좀 수술한 초기 환자분들은 요런 운동들 먼저 시작을 합니다. 2 단계는 이제 재활 중기 운동들이고요. 앉아서 무릎 펴기, 밴드 이용해서 무릎 펴기, 미니 스쿼트. 이제 이 운동들은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3 단계 이제 강화 및 유지기. 이제 이 운동들은 이제 재활이 끝나고 일상 활동하면서 근육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 헬스장에 있는 머신을 이용해서 그 머신 레그 익스텐션 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30 도보다 더 높이 이제 60 도까지 굽히는 하프 스쿼트 같은 그런 운동으로 본격적으로 근육을 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운동할 수 없어."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0 단계, 1 단계, 2 단계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올라오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운동하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해서 대퇴사두근 긴장을 좀 풀어 줘야 합니다. 준비 운동부터 할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한 손으로 벽을 가볍게 짚고, 자 볼게요. 똑바로 선 다음에 스트레칭할 쪽에 무릎을 뒤로 굽혀서 같은 쪽 손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이제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당겨 주세요. 이때 허벅지 앞쪽이 이제 시원하면서도 약간 뻐근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당긴 채로 15 초에서 30초 정도 꾹 유지합니다. 이걸 양쪽 번갈아 가면서 3 회에서 5 회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첫 번째 재활 운동 1 단계예요. 대퇴사두근 힘주기. 이 대퇴사두근이 영어로 쿼드리셉스 근육이기 때문에 큐 세팅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건을 동그랗게 말아서 허벅지에 힘을 줘서 오금으로 꾹 누르는 운동이에요. 영상을 좀 볼게요. 그 다리를 쭉 펴고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무릎 뒤 오금 부위에 이제 수건 하나 받쳐 주고 이렇게 꾹 누릅니다. 이때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빡 주는 거고, 그리고 이때 그 발목을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면 근육에 힘이 더 잘 들어가요. 5 초에서 10초 정도 꽉 힘을 주고 버텼다가 다시 3초 정도 천천히 힘을 뺍니다. 이거를 이제 10 번씩 3 세트를 매일매일 하세요. 처음에는 이게 근육에 힘이 좀 잘 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보면서 근육이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면서 하시면 좀 쉬워집니다. 다음은 다리 펴서 들기 운동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하지 직거상 운동이라고 하고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SLR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반대쪽 무릎을 이렇게 좀 세워 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볼게요. 이제 그 운동할 쪽 다리 발가락을 몸쪽으로 바짝 당긴 다음에 무릎을 최대한 팽팽하게 펴고 바닥에서 약 30 센티미터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려요.
다리를 든 상태로 허벅지 앞쪽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걸 좀 느끼면서 5 초에서 10초 정도 멈춰 주시고, 내릴 때도 툭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그렇게 이제 10 번에서 15 번씩 그 3 에서 5 세트를 매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너무 쉬워지시면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무게를 좀 늘려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다음은 등척성 슬관절 신전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 무릎 펴서 버티기인데, 이제 등척성이라는 말이 좀 한자어라서 어려울 거예요. 이게 등척성이 길이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근육의 길이는, 이 허벅지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힘만 빡 주고 버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무릎 관절 굽혔다 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연골 마찰되는 걱정 없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볼게요.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무릎을 쭉 펴줍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기고 허벅지 앞쪽에 힘이 빡 들어가야 되고요. 이 상태로 5초 내지 10초 힘을 꽉 주고 버티시고요. 내릴 때 천천히 내리셔야 돼요. 근육의 긴장을 느끼면서. 이거를 이제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는 걸 한 세트로 해서 3세트에서 5세트를 매일매일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쉽다 그러면 모래주머니를 얹어서 하면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2단계부터는 무릎을 직접 굽혔다 폈다 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첫 번째로 앉아서 무릎 펴기 운동, 다른 말로는 슬관절 신전 운동, 영어로는 시티드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1단계 등척성 슬관절 신전 운동과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운동은 그 다리를 편 후에 힘을 주고 멈춰서 버티는 운동이고, 지금 하는 운동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90도에서 0도까지 천천히 굽혔다 폈다를 반복해야 해요. 영상을 볼게요. 다리를 올릴 때는 2초에 걸쳐 지그시 올리고, 내릴 때는 이제 이때도 힘 꽉 주세요. 내릴 때는 근육으로 버티면서 3초 동안 천천히 내립니다. 빨리 휙휙 움직이는 게 아니고 힘을 꽉 줘서 버티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걸 한 세트에 12번에서 15번 정도씩 3세트를 하세요. 그리고 한 뭐 이틀에 한 번씩 해서 이제 주 3회 이상을 꾸준히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이 이제 관절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1단계 버티기 운동보다는 무릎에 조금 더 부담이 갈 수 있고요. 주의 사항이 있는데, 운동 중에 무릎에서 소리가 크게 나는 분들 혹은 통증이 느껴진다면 중단을 하고 다시 1단계 버티기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너무 쉬울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서 강도로 올리면 더 근육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밴드를 이용해서 무릎 펴기 운동 해볼게요. 영어로는 밴드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무 밴드의 탄성을 이겨내야 돼서 다리를 펴면 펼수록 허벅지 근육에 가해지는 힘이 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앞 단계보다 좀 더 한 단계 위의 운동이에요. 영상을 좀 볼게요. 자, 보면 의자에 앉아서 밴드의 한쪽 끝을 의자 다리에 고정하거나 반대쪽 발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운동할 발목에 걸어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좀 꾹 잡은 다음에 허벅지 힘을 이용해서 밴드의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무릎을 앞으로 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끝에서 다리를 다 폈을 때 허벅지 근육을 쥐어짜듯이 2초 정도 꽉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올릴 때 2초, 그리고 2초 버티고 내릴 때는 3초간 천천히. 이 속도를 지키면서 12번에서 15번 정도를 반복하시고 3세트,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꼭 해주세요. 이 사용한 밴드는 뭐 세라밴드라고 하는 제품인데, 사실 뭐 세라밴드 말고도 고무 밴드면 돼요. 예. 세라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별로 탄성에 좀 차이가 있어요. 방금 이제 파란색이 보통 이제 성인 남성들이 많이 쓰는 거고요. 뭐 이제 검은색, 회색, 금색으로 가면 더 파워가 세지고,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하면 강도가 약해집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자, 2단계 마지막 운동 미니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운동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처럼 무릎을 많이 굽히면 관절을 깎아먹기 때문에 무릎 굽히는 각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2 단계에서는 무릎을 딱 30 도까지만 굽힐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정확한 자세를 좀 익혀 볼게요. 이제 발은 어깨 너비로, 그리고 발끝은 15도 정도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살짝 향하게 합니다. 내려갈 때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의자에 앉는 듯한 느낌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이때 체중이 앞꿈치가 아니라 발 뒤꿈치에 실려야지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무릎을 절대 60도 이상 깊게 굽히지 마세요. 관절염 환자한테는 그 이상의 각도는 그 관절 하중을 급격히 높여서 오히려 해가 됩니다. 내려갈 때 3 초, 그리고 내려가서 2초 버틴 다음에 올라올 때 2 초. 12 번에서 15번 반복하시고 3 세트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이제 환자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벽을 기대고 하는 벽 스쿼트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3 단계. 이제 이 3 단계는 앞에 재활 운동이 충분히 되셔 가지고 근육이 붙은 분들이에요. 머신 레그 익스텐션인데요. 헬스장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기구예요. 허벅지 근육을 엄청 강력하게 단련하는 운동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기구 운동은 자칫 잘못하면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그 주의할 점을 좀 알려 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앉았을 때 그 무릎 뒤쪽 오금이 의자 끝에 살짝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구의 회전축과 내 무릎 관절의 회전축이 일직선이 되도록 의자 위치를 조절 좀 잘 해야 되고요. 발목 패드는 이제 정강이 아래 발목 바로 위에 오도록 맞춰 주고, 운동 중에 엉덩이가 들썩이지 않게 이렇게 이제 양옆에 손잡이를 꽉 잡아서 몸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다리를 올릴 때 2 초, 지점에서 2초 버티고 내릴 때 3 초간 천천히. 그리고 12 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시고 하루에 3 세트 이상 주 3회 이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다리를 완전히 폈을 때 그 이 무릎 앞쪽 슬개 대퇴 관절의 하중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10도 내지 20도 정도 무릎을 살짝 덜 피세요. 그리고 중량에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꾸준히 해서 중량은 천천히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프 스쿼트 운동 말씀드릴게요. 그 무릎을 굽히면 관절에 하중이 너무 많이 실리기 때문에 90도 넘어가는 딥 스쿼트는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헬스장에 가서 우리가 스쿼트 운동할 때 자, 트레이너분들이 "아 안 됩니다. 더 깊게 앉으시라."고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지금 목적이 보디빌딩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평생 쓸 무릎 관리하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 건강한 사람한테는 깊은 스쿼트가 근 성장에 좋을 수 있는데, 관절염 환자분들은 그 90도 이상의 딥 스쿼트는 연골을 깎아먹는 이제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60 도까지만 굽힐 거예요. 영상을 좀 볼게요. 자, 자세는 미니 스쿼트랑 같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의자에 앉듯이 앉아요. 다만 이제 3 초간 내려가고 2초 정지하고 2 초에 걸쳐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이제 60 도를 넘어가지 않게 주의를 하시고요. 어 요렇게 하시면 뭐 우리가 이제 각도와 속도 제가 알려 드린 대로만 하면 이게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대퇴사두근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학회에서 공통으로 추천하는 운동 2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쿠아 워킹과 실내 자전거 운동이에요. 아쿠아 워킹, 쉽게 말하면 물속에서 걷기 운동입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발로 차는 것보다는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이 무릎에 훨씬 더 좋습니다. 이유가 4 가지가 있어요. 물에 들어가서 가슴 높이까지 물이 잠기면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이 느끼는 하중이 90% 이상 감소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못 걷던 분들도 물속에서는 계속 걸으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은 점성이 있어요. 저항이 아주 세기 때문에 그냥 걷기만 해도 허벅지에 근력이 붙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는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넘어져도 우리가 이제 뭐 부상해서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절에 큰 충격이 가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물이 수압이 있잖아요. 수압이 이제 무릎을 그 눌러주기 때문에
부종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릎 관절은 보호하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꼭 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정식 실내 자전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살 빼려고 샀다가 한두 달 사용하다가 집에 빨래거리가 되고는 하는 기계예요. 이거를 그냥 이제 살 빼는 유산소 운동 기구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닙니다. 예, 이건 정말 좋은 무릎 관절 치료기예요. 왜냐하면 무릎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영양분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연골이 건강해지려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이제 관절액이 순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끊임없이 움직여 주면 무릎 관절액이 무릎 관절을 순환을 하면서 영양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연골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의 가장 큰 특징은 안장이 있잖아요. 안장이 체중을 지탱을 하기 때문에 무릎에 가는 하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 아까 대퇴사두근 운동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전거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쪽에 대퇴사두근뿐만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대퇴이두근이나 햄스트링 근육도 이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 기구예요. 예. 자전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릎 운동을 하려고 실내 자전거를 탔더니 더 아픕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럴 때는 사실 자전거를 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자전거를 잘못 타고 있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잘못된 안장 높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장이 낮으면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가 커지면서 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장 높이를 좀 충분히 높여서 다리를 폈을 때 무릎이 한 약 10도 정도 살짝 굽혀지도록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운동한다고 저항을 자전거 기어를 너무 세게 해 놓고 타는 경우가 있어요. 통증이 느껴진다면 자전거 기어를 아주 약하게 놓고 돌릴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 무릎이 붓고 심하게 아픈데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은 지금 자전거를 타실 게 아니고 병원에 오셔서 왜 붓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고정식 자전거를 타는 올바른 자세도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체크할 건 안장 높이예요. 페달을 가장 아래로 밟았을 때 무릎이 많이 굽혀지거나 뻣뻣하게 펴지는 정도가 아니라 10도 내지 15도 정도 살짝 굽혀지는 정도가 되어야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 허리는 꼭 곧게 펴고 타셔야 되고요. 발바닥은 이제 까치발을 들거나 뒤꿈치만 닿지 않게 전체적으로 이제 수평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이 상태로 자전거에 실리는 저항은 1초에 한 바퀴 이상을 무리 없이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본 원칙만 지키시면 자전거를 하면서 무릎이 연골이 손상될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자전거가 무릎에 좋다는 것은 아셨는데 헬스장에 가면 우리를 또 고민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자전거 운동을 하러 왔더니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거를 타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흔히 우리가 보는 입식 자전거고요. 오른쪽에 보는 건 좌식 자전거입니다. 네. 이 직립형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랑 비슷하게 생겼고 페달이 아래쪽으로 있어요. 무릎에 가는 영향은 이제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는 데 좋고 이거는 이제 엉덩이 근육과 코어 근육을 동시에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체중이 일부 무릎과 허리에 실리기 때문에 이제 좀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 하는 게 좋으세요. 어 그래서 이제 좌식형 자전거의 특징은 이제 등받이가 있잖아요. 페달은 앞쪽에 있고 무릎과 허리 하중을 등받이가 분산을 해 주기 때문에 하중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보면 이제 엉덩이랑 코어 근육을 적게 운동을 하게 돼서 그쪽 근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허리나 무릎이 아픈 분들 그리고 이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무조건 좌식 자전거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페달을 밟으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은 하루 한 30분 정도 그리고 주 3회 이상 꾸준히 타보세요. 예. 여러분 이제 긴 시간 동안 고생이 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술 없이 무릎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봤어요. 세 가지
것만 기억하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 하중을 줄이는 체중 감량. 체중 감량이 1kg이면 무릎 하중이 4kg 감량된다고 했죠. 체중 감량 굉장히 중요하고, 쪼그려 앉기 같은 무릎을 이제 죽이는 그런 자세는 피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허벅지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운동은 그 약처럼 뭐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딱 6개월만 꾸준히 해 보세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지금 느끼시는 무릎 통증의 50%는 6개월 뒤에 좋아지실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도 통증이 있다. 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주사나 약물의 도움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병원으로 오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도 내 무릎으로 가족들과 산책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무릎 건강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 보시죠. 자, 뭐 이제 그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편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PEONY1825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70대 어머니신데 무릎 연골이 찢어졌다고 하는데 통증이 심해서 쩔뚝거리십니다. 치료가 가능한지, 통증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걷기를 하지 말아야 좋은지, 천천히 걷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연골이 찢어졌다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제 엑스레이랑 증상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이제 얼마나 찢어졌는지를 확인한 건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그치만 사실 제가 외래에서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 무릎이 많이 아파서 MRI를 찍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MRI를 찍어서 연골이 찢어졌다고 해서 다 수술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연골이 찢어지는 것도 이제 뭐 작게 찢어지는 거, 많이 찢어지는 거, 그리고 많이 찢어졌어도 이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고 연골을 손상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골이 찢어졌다고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는 지금 통증이 심하다면 그 부어 있는 무릎에서 물을 좀 빼어내고, 우리가 그 이제 흔히 연골 주사라고 하죠. 연골 주사나 재생 주사, 혹은 이제 PDRN 그 DNA 주사라고 부르는 그런 주사들이 있어요. 아니면 요새 이제 콜라겐 주사도 쓰고 있긴 한데, 그런 주사를 넣으면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주사들이 다 염증을 좀 완화시키면서 윤활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연골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윤활 작용이에요. 윤활 작용과 쿠션 작용인데, 그 내 무릎이 상해서 연골 그 윤활 작용과 쿠션 작용을 제대로 못 하니까 외부에서 그 이제 윤활유를 집어넣어서 그 쿠션 작용을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이제 그 통증이 완화되면서 생활하기가 좀 편해지세요. 그리고 그 걷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거는 이제 오늘 뭐 제가 세 가지, 그러니까 걷는 거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걷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골이 찢어진 분들이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 그 계속 무릎에 하중이 실리면서 연골이 더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면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서 그 무릎을 보호해주는 근육이 빠지면 연골은 더 쉽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뭐 수술은 좀 차후로 미루시고, 너무 심하면 물을 빼고 주사를 좀 맞아 보시고요. 그리고 약도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걷기 운동을 그 동네 주변에 좀 뭐 복지관이라든지 가깝게 갈 수 있는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서 걸으세요. 물속에서 걷는 운동은 진짜 아무리 무릎이 아픈 분들도 대부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허벅지 근육에 힘이 좀 붙으면 그 근육이 연골을 보호해 준 역할을 해서 더 편해지실 거고, 그렇게 해서 걷는 게 좀 더 편해지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는 당연히 실외에서 타는 게 아니라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허벅지 근육 운동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 0단계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까지 천천히 늘려보세요.
뭐 70대 어머니한테 3 단계 뭐 레그 익스텐션 그 기계로 하라고 하는 거는 무리일 거고 1 단계만 꾸준히 하셔도 좋아지실 겁니다. 어 다음은 이제 시크릿 정원 님. 무릎 관절염 1 기. 냉찜질이 좋은가요? 온찜질이 좋은가요? 주사 치료와 약물 복용 중인데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일단은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는 냉찜질과 온찜질을 물어본 건가? 일단은 그 급성 통증이 아니라면 온찜질이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 냉찜질의 장점과 온찜질의 장점이 있어요. 냉찜질은 일단은 부종과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좋은 작용을 해요. 만약에 무릎이 막 뭐 며칠 사이에 심하게 부었고 뜨겁게 열감이 있고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온찜질보다는 냉찜질로 열감을 가라앉히고 안에서 미세한 출혈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출혈 있는 거를 막아 줘야 됩니다. 어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관절염 환자분들이 다 똑같이 오지 않아요. 그냥 서서히 이제 붓고 물이 차고 아픈 사람이 있고 관절염이 있으면 연골이 약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계단 내려오다가 조금 충격이 가해지면 무릎에서 피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피가 나서 갑자기 퉁퉁 부은 사람들은 냉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급성 악화 없이 꾸준하게 있었던 분이라면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온찜질이 근육을 좀 이완을 시켜주고 무릎 안에 있는 이제 관절의 윤활유를 더 순환을 잘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사 치료와 약물 복용 중인데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어, 안 아프면 둘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아프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낮은 단계 운동 꾸준히 하는 것으로 충분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프면 굳이 그거를 참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드세요. 약이 뭐 일단은 소염제로 통증을 줄여 놔야지 우리가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약물이나 주사 둘 다 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사 중에서 이제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는 주사는 3-4 개월에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너무 자꾸 맞다 보면 남아 있는 연골이 더 빨리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좀 강의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무릎에 대해서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르다 정형외과의 김묘종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